아이고, 이게 물순 냄새야, 사돈. 그 김치 도로 가지고 가세요. 김서방 뭐해? 새벽 3시에 일어나 콩을 불렸다.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서리태 콩자반, 그리고 사돈어른 입맛 까다롭다길래 3년을 묵힌 깻잎김치에 들기름을 바르고 오랜 세월 농사를 지으면서 세월의 흔적이 남은 영숙의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다. 그 손으로 반찬통 뚜껑이 열리지 않게 테이프로 칭칭 감았다. 냄새 새어나가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버스에서 민폐 끼칠까봐 비닐로 싸고 또 쌌다. 내 아들 준이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들어갔다고 동네 잔치한 게 엊그제 같은데 처가살이 한다는 소리에 이 애미는 밤잠을 설쳤다. 서울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1시간에 한 대씩만 다니는 버스를 타야 했고 다시 역까지 가는 택시로 갈아탄 후 역에서 내려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4시간을 달렸다. 영숙은 새벽에 일어나서인지 기차 안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몇 시간을 달려서 드디어 도착한 서울 용산역에서 내리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수많은 사람들과 상점들을 보면서 영숙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출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길을 물어 겨우 출입구로 나올 수 있었다. 출입구로 나와 보니 택시를 또 어디에서 타야 하는지 가지고 온 짐은 너무나 무거웠고 또 길 가는 젊은 사람을 붙잡고 택시를 타려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드디어 영숙은 택시를 타고 아들이 살고 있는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 도착하였다. 몇 호인지 확인한 후 긴장된 마음으로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는데 사돈이 아니라 아들 민준이 나왔다. 그런데 아들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 고무장갑을 끼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 엄마. 준이야, 너 꼴이 그게 뭐냐? 지금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거냐? 그때 뒤에서 사돈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린다. 김서방, 음식물 국물 뚝뚝 떨어지잖아.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어머, 사돈 오셨어요. 최 여사는 화려한 실크 홈웨어를 입고 영숙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런 후 영숙의 허름한 몸빼 바지와 보따리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근데 김서방, 빨리 가서 쓰레기부터 버리고 와. 냄새 영숙은 그 순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고무장갑 낀 손을 잡으려다 만다. 사돈, 우리 준이 회사 일도 바쁜 애인데 집에서까지 이런 걸 시킵니까? 이 말을 들은 최 여사는 코웃을 치며 대답했다. 어머, 사돈,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 집은 철저하게 분업이에요. 제가 집 해줬으니 김서방이 몸으로 때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영숙은 사돈이 말에 할 말은 더 있었지만 꼭 참고 가져온 보따리를 하나하나 거실에 풀어놓았다. 제가 사돈, 생신이라길래 제가 솜씨 좀 부려봤습니다. 이거 우리 종갓집에서 내려오는 3년 묵은 깻잎이랑 이것저것 가져와 봤습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영숙이 스티로폼 박스를 열자
곰삭은 젓갈과 김치 냄새가 확 거실을 가득 채웠다. 최 여사는 이 냄새를 맡은 후에 코를 틀어막으며 기겁을 하면 말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사돈, 뚜껑 닫으세요. 빨리. 예. 아니, 이건 묵은지라 냄새가 좀 나도 맛은 일품이에요. 어우 세상에. 우리 집 커튼의 냄새 다 배겠네. 김서방 뭐해? 빨리 베란다 문 열어. 아니 사돈. 죄송하지만 그거 다시 가져가세요. 아니면 저기 다용도실 구석에 밀폐해서 두시든가. 우리 식구들은 짠 거 싫어해서 입에도 안 돼요. 사돈 김 여사의 말을 들은 영숙은 너무나 민망하고 무안했다. 쫓겨나듯 다용도실 세탁기 옆 구석에 자신의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밤새 허리 한번 못 펴고 만든 반찬들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처박힌 것이었다. 영숙은 이때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아들 준이도 장모의 생각 없는 말에 불편해하는 표정이었다. 영숙은 그 순간 아들에게 미안했다. 준이야 미안하다. 애미가 능력이 없어서 내 귀한 새끼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구나. 내가 가져온 이 정성이 여기선 냄새나는 쓰레기일 뿐이구나. 거실 쪽에서 최 여사는 계속 냄새가 심하다고 페브리즈를 뿌리라고 코를 막으며 언성을 높였다. 김서방 가서 페브리즈 좀 뿌려. 어우 시골 냄새 지독하다 정말. 수준 안 맞아서 원. 영숙은 거친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입술을 깨물면서 앞치마를 주섬주섬 꺼내어 들면서 속상한 티를 안 내려고 사돈 김 여사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을 걸었다. 자, 그래도 사돈 생신인데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야지. 준이야, 쌀 어디 있냐? 내가 찰밥이랑 잡채 금방 해줄게. 내 손맛 알지? 영숙이 주방 쪽으로 발을 떼자 소파에 앉아있던 최 여사가 기겁하며 소리를 쳤다. 어머. 사돈. 스톱.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영숙예. 아니, 생일날 더운 밥은 먹어야. 최 여사는 얼굴을 찌푸렸다. 지금 제 새 부엌에서 기름 냄새 풍기시겠다고요? 저희 집 인테리어만 2억 들였어요. 후드에 기름때 끼는 거 질색이에요. 그리고 요즘 누가 촌스럽게 집에서 잡채를 볶아 먹어요. 궁상맞게. 이 모습을 본 아들 민주는 어머님이 무안해하실 것 같아 한마디를 내뱉었다. 장모님, 어머니가 멀리서 재료 다 준비해 오셨는데 정성과 성의를 봐주세요. 이 얘기를 들은 최 여사는 민준을 쏘아보며 대답을 했다. 자네, 지금 내 생일 망칠 작정이야? 나 오늘 저녁 노블레스 클럽 예약해놨어. 한 달 전부터 잡아놓은 VVIP 룸이라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영숙은 속을 생각했다. 노블레스? 거기가 어딘가요? 저는 그런데 입고 갈 옷도 없어서 그냥 집에 남아있으면 안 될까요? 최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려한 외투를 걸치며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 몸 빼바지 입고 가면 입구 컷 당할 텐데. 김서방, 자네 어머니 갈아입을 옷 없어. 아휴 정말. 품격 떨어져서 같이 다니기 창피해 죽겠네. 아들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제가 옷 사드릴게요. 일단 나가시죠.
영숙은 아들의 팔을 잡으며 아니다. 내 가방에 개량한복 깨끗한 거 하나 있다. 그거 입으면 된다. 돈 쓰지 마라. 이 모습을 본 최 여사는 혀를 찾다 됐고요. 시간 늦었으니까 빨리 움직여요. 오늘 내 친구들도 오기로 했으니까 사돈은 제발 가서 벙어리처럼 계세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는 말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면서 알겠어요. 사돈 체면 안 구길 테니 걱정 마세요.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최 여사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영숙은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있었다. 영숙은 속으로 준이야. 애미가 미안하다. 내가 괜히 와서 내 기만 더 죽이는구나. 그냥 그 잘난 식당 가서 밥만 먹고 쥐 죽은 듯이 있다가 내려가마. 그게 너를 돕는 길이겠지.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영숙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최 여사의 뒤를 따라 탔다. 최 여사의 차 뒷좌석. 영숙은 잔뜩 움츠러든 채 앉아 있다. 창밖에 화려한 네온 사인이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과 대비되는 것처럼 보였다. 최 여사는 운전석 옆에서 영숙을 보면서 말을 걸었다. 사돈 멀미 안 하세요. 이 차가 승차감이 좀 예민해서. 아, 그리고 식당 가서 너무 큰 소리로 말씀하지 마세요. 거기가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노블레스 클럽이라 분위기가 아주 조용하거든요. 영숙은 창밖을 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예. 알겠습니다. 입도 뻥긋 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최 여사 어머 삐치셨어요. 다 사돈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촌티 내면 종업원들이 무시한다니까요. 잠시 후 차는 노블레스 클럽에 멈추었다 내려서 들어가 보니 으리으리한 샹들리에가 달린 프라이빗 룸. 테이블 위엔 알 수 없는 포크와 나이프가 잔뜩 놓여 있다. 영숙은 마음이 불편해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조심스러웠다. 이 공기 이 분위기 모두 영숙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다. 잠시 후 웨이터가 와서 정중하게 메뉴판을 건네면서 물어보았다. 오늘의 추천 코스는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최 여사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영숙의 것을 빼서 덮어버린다. 아유 됐어요. 사돈은 이런 거 봐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잖아요. 불어로 써 있어서 머리만 아프실 거야. 매니저, 그냥 제일 비싼 어코스로 통일해줘요. 사돈 어른, 그냥 주는 대로 드세요. 평생 한번 먹어볼까 말까 한 거니까. 아들 민주는 참다 못해 김 여사에게 말을 하였다. 장모님, 어머니도 메뉴 고르실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최 여사는 싸늘하게 대답하였다. 김서방 자네 어머니 달팽이 요리 아셔? 푸아그라 드셔보셨어? 괜히 입맛에 안 맞는 거 시켰다가 남기면 그게 더 창피한 거야. 그 순간 영숙은 아들의 손등을 식탁 밑에서 꾹 잡는다. 참아라는 신호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식사가 나오기 전 영숙이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었다. 밭이라며 흙 묻은 손으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다. 영숙은 그 돈을 김 여사에게 정중히 내밀었다. 사돈. 환갑 축하합니다. 내가 시골에서 급하게 올라오느라 선물 살 시간이 없어서 이거 약소하지만
사고 싶은 거 보태 쓰세요. 최 여사는 봉투를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며 마치 더러운 것을 집듯이 잡으면서 봉투 두께가 조금 얇네요 하면서 피식 웃으며 말했다. 어머, 사돈. 마음은 고마운데요. 저 이번 생일 선물로 남편한테 밍크 코트 받았어요. 1,000만 원 넘는 건데 이 봉투에 얼마 들었어요? 한 10만 원? 20만 원?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50만 원이요. 콩 팔고 깨 팔아서 모은. 최 여사는 말을 자르며 봉투를 테이블 구석으로 툭 던지면서 말을 이었다. 아우 사돈 요즘 강남에서 발레 파킹 비용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냥 다시 가져가세요. 흙냄새 나는 돈 받으면 제 지갑 운기만 나빠져요. 정 필요하면 김서방 용돈이나 주시든가. 툭 던져진 봉투가 영숙의 국그릇 옆에 초라하게 떨어지면서 영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모멸감이 그 순간 한계치를 넘는 것 같았다. 영숙은 이 자리가 빨리 끝나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계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았다. 그때 룸밖이 소란스러워지면서 매니저들과 수행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최 여사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어머 저 목소리 혹시 JK그룹 강 회장님 아니야? 세상에 오늘 여기 오신다는 소문이 진짜였네. 최 여사는 냅킨을 던지고 벌떡 일어났다. 김서방. 뭐해? 얼른 일어나. 강 회장님이 우리 상가 재계약 키 주고 계신 분이야. 눈도장이라도 찍어야지. 사돈은 그냥 앉아 계세요. 나서지 말고. 룸문이 열리고 백발의 중후한 신사가 수행원들에 둘러싸여 복도를 지나갔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강 회장이었다. 최 여사가 득달같이 달려나가 허리를 굽혔다. 아이고. 회장님, 저 여기 건물주 최간혜입니다. 지난번에 뵈었는데 기억하시죠? 영광입니다. 강 회장은 최 여사에게 귀찮다는 듯 눈길도 안 주고 지나치려 하였다. 아, 얘 좀 비켜주시죠. 좀 제가 바빠서. 강 회장이 차갑게 돌아서려던 찰나 열린 룸 문틈 사이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영숙의 옆모습이 강 회장의 예리한 눈에 발견되었다. 급하게 나가려 했던 강 회장의 발걸음이 우뚝 멈추었다. 강 회장은 수행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잠깐. 최 여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때다 싶어 잘 보이려 신이 나서 말했다. 아, 저기 회장님, 저희랑 합석이라도 잠시 하시겠어요? 강 회장의 시선은 룸문 사이로 보이는 영숙이에게 꽂혀 있었다. 최 여사를 밀치듯 지나쳐 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그리고 영숙의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더니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그 비싼 양복 바지를 입은 채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강 회장은 목이 메인 소리로 영숙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큰 어르신, 아니, 영숙 누님 아니십니까? 영숙이는 놀라면서 고개를 들었다. 자네, 강서방 아닌가? 콧물 흘리던 춘식이. 강 회장은 영숙의 거친 두 손을 덥석 잡고 이마에 갖다 대었다. 세상에, 누님, 30년 만입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시고 장례비까지 내주셨던 은인. 제가 누님 찾으려고 전국을 다 뒤졌는데 여기서 뵙다니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최 여사의 입이 턱 빠질 듯 벌어졌다. 하마터면 들고 있던 와인잔을 너무나 놀래서 떨어뜨릴 뻔했다. 최 여사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무언가 잘못 본 거 아니신가 하는 생각으로 회장님, 춘식이라니요? 누님이라니요? 저 잘못 보셨을 겁니다. 강 회장은 무서운 눈으로 고개를 돌려 최 여사를 노려보며 말하였다. 이분은 우리 JK그룹의 창업주이신 제 선친께서 가장 존경했던 종갓집의 큰 어르신입니다. 갑자기 루만이 얼음장처럼 분위기가 차가워졌다.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색이 된 최 여사를 내려다보면서 차분하면서도 뼈있는 한마디 말을 하였다. 춘식아, 일어나라. 보는 눈 많다. 그리고 여기 내 사돈이시다. 너도 예의를 갖추어 주면 좋겠구나.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최 여사는 여기가 지금 어디인가, 이 상황이 도대체 뭐지 하는 표정으로 팔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 일보 직전에 하얗게 질려 있는 모습이었다. 사돈이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고귀한 분을 알아보시는 눈을 가지셨군요. 이분과 사돈이신 건 정말 큰 행운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그룹의 모태가 된 자아산의 주인이시자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죽으려 했을 때 묵묵히 보리밥 한 그릇 지어주며 다시 살게 해주신 제 정신적 지주십니다. 최 여사는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하는 표정으로 입술을 달달 떨면서 자하산이라면 그 개발 예정지. 알박기 땅 주인? 말 조심하십시오. 알박기라니요. 건설사들이 수백억을 싸들고 와서 팔라고 해도 조상님 묘소와 숲을 지켜야 한다며 간칼에 거절하신 분입니다. 돈보다 신념을 지키는 요즘 세상에 없는 진짜 어른이시란 말입니다. 최 여사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는다. 자신이 촌구석 노인네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남편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전설적인 대지주의자 회장의 은인이었다니. 강 회장은 순환양처럼 다시 영숙을 보면서 말을 건넸다. 누님, 그런데 여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옛날에도 도시라 하면 공기 나쁘고 복잡하다고 통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영숙이는 담담하게 대답하였다. 내 아들 녀석 처가살이 한다길래 기죽지 말라고 반찬 좀 해서 왔다. 사돈 생일이라길래 밑반찬 좀 챙겨왔는데 평소 안 드셨던 거라. 냄새도 힘들어 하시고 해서 나서울 오느냐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고급 음식점으로 나를 데려오시지 않았겠니? 냄새라니요. 누님 손맛이 얼마나 그리운데요. 혹시 그 3년 묵은 깨십토 가져오셨습니까? 그리고 누님이 직접 캐신다는 그 산양삼도요? 영숙은 최 여사를 한번 쳐다보면서 가져왔었지. 10년 넘은 삼이랑 종가에서 내려오는 시간장으로 담근 김치랑 사돈댁 현관밖에 내놨지. 그런데 사돈댁이 평소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라 나 집에 갈 때 도로 가져가려고. 강 회장은 영숙의 얼굴에서 미세하게 떨리면서 드러나는 아픈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표정은 일그러졌다. 강 회장은 큰 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그 귀한 걸. 제가 1억을 줄 테니 제발 한 뿌리만 팔라고 사정해도 안 주시던 그 삶을 견관 박쓰레기 취급을 했단 말입니까? 최 여사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다. 1억? 그 흙 묻은 풀뿌리가 자신이 쫓아낸 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돈다발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1억. 최 여사는 벌벌 떨며 아까 처음에 이 음식점에 왔었던 모습과는 360도 바뀐 태도로 고양이 웃을 때 눈을 하고 영숙의 소매를 잡았다. 사돈어른. 아니죠. 제가 실수를 몰라 뵙고 그 반찬들 제가 다시 냉장고에 식사하고 와서 모두 넣으려고 했죠. 영숙은 아까와는 완전히 변해버린 태도의 최 여사가 참으로 가증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최 여사가 잡은 손이 부담스러워서 뿌리치려 하였다. 영숙은 이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오래 있고 싶지 않았다. 영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꼬깃꼬깃한 50만 원이 든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런 후 멍하니 서 있는 아들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면서 준이야, 가자. 여기 밥 목구멍에 가시 걸릴 것 같아서 못 먹겠다. 나가서 애미랑 국밥이나 한 그릇 하자. 아들 민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내 어머니. 그 자리를 나오면서 영숙은 최 여사에게 사돈네 아들 서울대 나와서 귀하게 키운 자식이에요. 돈 몇 푼 있다고 남의 집 귀한 자식 머슴 부리듯 하지 말아주세요. 사돈이 자랑하는 그 건물 팔고 싶으면 언제라도 애기하세요. 제가 구매해 줄 테니. 영숙은 이 말을 남기고 아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룸을 나섰다. 강 회장이 누님, 같이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며 급히 뒤따라 나갔다. 텅 빈 VVIP 룸. 최 여사 홀로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명품 가방을 부여잡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지 하면서 화를 내면서 테이블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굴러들어온 복을 내 발로 찼네. 아이고. 식당 밖 화려한 도시의 야경. 영숙과 아들은 나란히 걷고 있다. 아들의 표정이 한결 아침 때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날 밤 우리는 비싼 코스 요리 대신 골목길 순댓국집에서 뚝배기로 배를 채웠다. 아들은 제 거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고 있었다. 준아, 기죽지 마라. 땅이 아무리 밟혀도 굳건한 것처럼 사람도 심지가 굳어야 한다. 내 뒤엔 이 애미가 버티고 있다. 돈으로 칠갑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것이 있고 흙투성이라도 빛이 나는 것이 있단다. 준아, 엄마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다음 날 아침 최 여사의 강남 아파트 거실. 집안 분위기가 초상집처럼 침울하였다. 최 여사는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소파에 몸져 누워 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귀신이 씌었지. 강 회장님이 춘식이라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때 현관문이 쾅 열리고 남편이 들이닥친다.
최 여사를 보고 있는 남편은 몹시도 불편한 기색이었다. 여보, 당신 어제 식당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여보. 그게 방금 JK그룹 비서실에서 연락 왔어. 우리 상가 건물 임대 재계약 전면 백지화하겠대. 그리고 강 회장님이 사람을 가려가며 거래하겠다면서 우리 회사랑 맺으려던 납품 계약까지 싹 다 취소했어. 당신 입방정 때문에 수십억이 날아갔다고. 이 소리를 들은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말을 했다. 수십억?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최 여사는 다시 벌떡 일어나 현관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제 자신이 내다버린 그 산양삼 박스가 있던 소화전 옆을 뒤진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청소부 아줌마가 이미 치워버린 것이었다. 내 산양삼. 1억짜리 산양삼 어디 갔어? 아줌마, 여기 있던 쓰레기. 아니, 박스 어디 갔어요? 복도에서는 최 여사의 처절한 비명소리만 메아리칠 뿐 이미 버스는 떠나고 지나갔다. 그날 밤 아들은 저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통장을 털어 아들 부부에게 작은 전셋집 하나를 얻어주었습니다.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는 아니지만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진짜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서리태 콩자반 다 먹었어요. 어머니 손맛 생각나서 마트 반찬은 못 먹겠어요. 오냐, 이번엔 넉넉히 해놓으마. 준이 장모님, 아니 사돈도 좀 갖다 드리고. 사람이 미워도 곱기는 끊으면 안 되는 법이다. 참, 요즘 장모님 기가 팍 죽어서 꼼짝도 못해요. 장인어른한테 매일 혼나거든요. 다 자업자득이죠 뭐. 영숙이 시골집 평상에 앉아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곁에는 강 회장이 보낸 최고급 안마의자와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사돈은 그 후로 몇 번이나 찾아와서 사과를 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와서 다시 잘 지내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밥 한 끼 대접해서 돌려보냈다. 용서는 했지만 한 번 깨진 그릇을 다시 붙여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흙 묻은 신발 속에 가장 튼튼한 다리가 있고 투박한 반찬통 속에 가장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문전박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걷어찬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구해줄 귀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향기는 향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에서 납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보석 상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 노년의 보석 상자가 함께 빚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